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국정감사가 무려 한 달간 이어졌는데요. 맹탕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정말 여야가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들이 호통치는 모습만 목격이 됐습니다. 정당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국회의원들이 국무위원들이라든가 피감자들에게 발언할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고 일어나라, 나가서 대기하라 하면서 욱박지르기 일쑤였습니다.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기가 민망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국회가 타락했는지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습니다.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부터 이제 공청회 개최를 시작으로 내년도 2025년도 국가 예산안 심의에 돌입을 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667조 원 규모의 예산을 놓고 지금 여야 간의 입장차가 커서 벌써부터 예산 전쟁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산안 통과에 키를 준 것은 바로 야당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되겠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태도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약인 지역화폐 추가 발행, 그리고 재생에너지 기반 확충 등의 거액을 배정하겠다는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 관철에 마치 사활을 건 듯한 모습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러 사안 가운데 지역화폐 추가 발행에 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그 정책의장이 진성준 의원 아닙니까? 그제 국고에서 2조 원을 동원해 지역화폐 10조 원을 추가 발행하자고 제안까지 했는데요. 글쎄 여러분, 그게 과연 바람직한 일입니까? 지역화폐에 대한 이 대표의 집착이 반영된 발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지역 경제 활성화나 경기 부양 효과가 입증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역화폐 발행을 늘리는 것은 선거를 의식해서 유권자들한테 돈을 뿌리는 포퓰리즘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지적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활동에 관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방침도 세우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2027년도 차기 대통령에서 민주당이 당선된다면 그때 대통령을 배출했을 때도 똑같이 이렇게 될 것인지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또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임기 2년 6개월 남은 임기 중에 또 해외 순방이라든가 또 국가 간의 외교정책을 수립하는데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활동을 중지시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법 85조의 3입니다.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이 있는데요.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서요, 내년도 예산은 11월 말까지 예산안을 마쳐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야가 예산안 그 심의기간을 넘기게 되면은 정부 예산안이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다는 내용이 국회법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국회법의 조문은 바로 상권분립 원칙에 따라 예산안 편성은 당연히 국가가 하고 심의는 국회를 거쳐야 되겠죠. 이런 관련해서 정부의 우선권을 보장하려는 바로 취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런데
민주당은 국회법 이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국회법 개정을 해서 지금 국회법을 강행할 것이 지금 굳혀지고 있는데요. 이렇다면 지금 민주당은 지금 악법만 양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내 과반 다수당을 앞세워서 정부와 여당도 무시한 채 나라 예산을 멋대로 주물럭 하겠다는 의도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국회법이 통과가 된다면 당연히 대통령께서는 제2호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돼도 되겠습니까? 정말로 진정 여야가 국민들의 삶을 조명하고 정말 올바르게 국가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법안을 발의하고 해야지요. 그리고 예산안은 정말 국가를 위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예산안이 편성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당이 협치를 포기할 작정이 아니라면 스스로 이런 국회법 입법 추진을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당도 여당인 국민의힘도 좀 많이 변해야 됩니다. 특히 여당 국회의원 중에 실세 국회의원들은요, 그 지역구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안 심사 막판에 밀어넣는 이른바 쪽지 예산 근절에 그 누구보다 여당 의원들도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각종 선심성 사업에 돈을 퍼주느라 재정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는 일 또한 여당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AI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지금 모든 국가들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 등 지금 여러분 그 반도체 지원법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미국에 공장을 신설하고 있는데요. 지금 반도체 지원법을 없애고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그런 트럼프의 정책도 나와 있는데 과연 11월 5일 날 누가 당선될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도 크나큰 경제 위기가 오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AI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반도체 경쟁력 강화 등 재정 투입에도 절실한 그런 그 분야가 얼마나 지금 많습니까? 산재해 있습니다. 여러분, 여야가 모두 국민들의 포퓰리즘 정책에서 벗어나 오직 국가의 미래와 우리 자손들, 후손들의 번영을 위한다는 각오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정말 예산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적법한 예산안이 편성되기를 기대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